자, 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자, 6시 23분이네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정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어요. 지금 매우 좋은 소식하고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 자, 오늘 이제 9월 4일이죠. 9월 4일에 수요일이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차트 모양만 보더라면 지난 이제 8월 5일 지수가 급락했던 이 블랙 먼데이 때와 멀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저점이 72,200원이었는데요. 지금 72,000원으로 이제 시장 투심만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좀 아직 잠겨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호재와 악재가 이제 동시에 나왔는데 먼저 좋은 소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5세대 HBM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 삼성이 통과를 했고요. 제품 출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거 보고서 그냥 잤는데 자, 이게 이제 어차피 아침에 확인해도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 삼성전자의 이제 5세대 모델 8단 제품이 엔비디아에 이제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삼성이 약간 늦었지만 5세대 품질 인증을 마치고 이제 8단 제품, 이제 호퍼 200, H200용 8단 제품을 출하를 시작했다. 자, 블랙엘 시리즈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블랙엘에는 12단이 들어가죠. 5세대 12단 모델 8단이 통과됐고 3분기 안에 통과된다고 목표를 이제 삼성에서 밝혔었고 이제 9월이니까 3분기 안에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단은 4분기 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8단은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삼성 측은 이제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발표할 때까지 뭐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제 한 거 계속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았죠.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으면, 아직 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고 지난번처럼 얘기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할 수 없다. 자, 꾸준히 인증 통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원래 지난 7월인가요? 7월인가 8월에도, 그쵸? 퀄 테스트 했다고 했지만 이제 부인을 했었고, 이번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양산을 해서 본격 공급할 것. 자, 너무 좋은 소식이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는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미국장인데요. 끔찍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무려 9.5%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 6%, AMD 7% 하락, 퀄컴 6%, 인텔 8.8%, 기타 이제 마이크론도 8%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좀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메타 이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아마존, 테슬라 다 양호한데 세미컨덕터만 반도체만 미친 듯이 하락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왜 하락을 했는지도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자, 우리 하나씩 한 종목씩 보도록 할게요. 펜이 또 꺼져버렸네. 자, 보시면 엔비디아가 장중에 9.5% 하락을 했죠. 이렇게 밀리죠. 잠깐만요. 9.5% 하락을 했고 시간으로도 2%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잠깐만요. 펜이 안 나오네. 예. 장중에 9.5% 폐장 후에는 자, 차트 모양을 보시면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지난 8월 5일이란 말이죠. 자, 보이시죠? 블랙 먼데이 이때 급락했던 거를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지만 이렇게 다시 밀리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면 7.7%가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8월 5일 저점인데 여기 아직 요 정도의 갭이 있죠? 이 정도의 갭. 근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 빠졌습니다. 8월 5일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렇게 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깰지 안 깰지는 봐야겠지만 7만 원을 깬다면 좀 투자 심리에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거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필라델피아는 7.7% 빠졌는데 8월 5일 저점 위에요.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차트 보면 심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지만 8월 5일 저점 여기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92불이니까 훨씬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되는데 일단 하락의 이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침체 공포를 재현했다. 그러니까 8월 5일에 급락을 했던 게 원래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PMI랑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고용 지표 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얼마나 청구를 많이 했느냐 이거하고 또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난 이제 8월 5일에 급락을 했을 때 보이시죠? 이날 급락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전부 다 PMI, 구매자 관리 지수랑 고용이 전부 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초가 되니까 8월 지표가 나왔는데 8월 구매자 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자, PMI 위축, 제조업이 위축돼 있다. 다시 고개를 드는 B컷, 50bp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지수가 급락했던 게 이제 나스닥은 3%나 급락을 했는데 이게 모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PMI가 이제 안 좋고 B컷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것만 볼게요. 다 볼 필요 없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보다 밑에였어요. 자, 50보다 아래면은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50보다 위면 경기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인데 자, 4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즉 고용지표,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6일에 이제 8월 거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7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9월 4일이니까 이번 주 내내는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긴장할 것이다. 자, 8월 5일에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던 날이었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구매자 관리 지수, 우리가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구매자 관리 지수 플러스 고용,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높았어요. 둘 개가 동시에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둘 다 안 좋게 나왔고 또 이 상태에서 중동 전쟁 확산까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죠. 자, 이것까지 동시에 나왔던 날이고 또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 엔화가 엄청나게 싸니까 엔화로 바꿔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엔화가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빼는 거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급락을 좀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확인된 거예요. 제조업 안 좋다. 다시 엔캐리 청산 나올 수 있다. 요 두 개만 나온 상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가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10%가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도 당연히 하락 출발을 하겠죠. 하락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HBM 5세대 3E 5세 8단 모델 공급 신호가 나왔는데 당연히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개별 호재는 지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수가 이기기 때문에 하락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수의 급락이 영향을 받지만 실적이 증가하면은 방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72,000원 블랙 먼데이 저점을 깨지 않기를 좀 바라는데 일시적으로는 깰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지수가 국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만 마지막에는 여기 72,000원 위로 아래 꼬리 달고 마감하면서 끝나는 시나리오로 가면 어떨까.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고용에 관련된 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기 전인 이번 주 내내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 제 경기 침체 만약에 제조업 지수만 안 좋다면 이건 저기 뭐 금리 인하 시키면서 하면 돼요. 금리를 빠르게 인하시키면서 잡으면 되는데 돈을 풀면 되는데 이제 고용까지 안 좋게 나오면 이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어요. 엔비디아처럼 많이 올랐으면은 급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가 빠진 거잖아요. 물론 전고점까지 못 갔지만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10% 빠진 건데 삼성 오른 것도 없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 7만 원을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랫꼬리 달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9월 7일까지는 지루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 고용지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금리 인하 시작이 되면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면 다시 반등할 거예요. 반등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8단 제품 공급 소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 요거 믿고 조금만 견디시면 또 10월 구매자 관리 지수나 고용은 또 10월 11월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리고 대응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기다리면서 이거 하면 돼요. 자, 지수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테마주가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단기방이고요. 시장 주도주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데 하루에 3%씩 수익을 내고 있다. 자, 한 달 동안 함께 하시면 60% 누적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이제 지나면 800이 되고요. 2개월 차에는 800이 1200만 원이 되고 3개월 차에는 1200이 2000, 4개월 차에는 3000. 자, 마지막 5개월 차에는 5000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테마주 위주의 주도주 위주의 이제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호는 010-5904-8931번 여기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여기로 이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을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대응 전략 안내 드릴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종목 초보자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종목명 이렇게 안내 드리고 또 매수가 얼마 원에서 매수하자. 또 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매도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씩은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매도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삼성이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고요. 기다리는 동안 저랑 같이 하루에 3% 충분히 수익 냅니다. 어제는 이제 오늘 9월 4일은 아직 장이 시작 안 됐으니까 어제는 제가 화성매일부로 이제 수익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분봉에서 거래대금만 볼 줄 아신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혼자 할 수 있게끔도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몰렸죠? 혼자 움직이는 건 안 돼요. 테마를 형성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런 눌림 구간.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상승이라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도 충분히 3% 이상 먹습니다. 이런 거 제가 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하루에 3% 수익 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딱 두 종목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주도주 두 종목 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손을 많이 대면 막 4-5종목씩 하면은 결국 여기서 수익금을 까먹는 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단타를 많이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단타가 아니고요. 주도주로 확신되는 거 두 종목을 공략을 해서 하루에 3% 가져가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5천만 원에서 모두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이상 시드를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에 3%면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하루에 15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가 별게 있나요?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전업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70대 초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도주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익을 보고 그리고 그냥 일어납니다. 컴퓨터 다 끄고
매일매일 수익 내요. 대신 자기 전에 그날 시장 분석은 해놔야 되겠죠. 잠들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초보자일수록 더 잘합니다.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 안내를 드릴 거고, 나중에 저랑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하시면 제가 혼자서 주도주 구분해서 타점까지 잡는 거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 수 있게끔 혼자. 결국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9월 10일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내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랑 해리스가 다음 달 10일 TV 토론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어느 한쪽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간 쪽에 관련주가 급등을 하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원래 대장주는 우리바이오예요. 이게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은 좀 지루합니다. 일단 2,700원에서 6,000원까지 2배는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오르겠지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놓은 종목은, 자, 세력성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이 확인이 된 종목이고, 9월 첫 번째 주, 자, 오늘이 9월 4일이죠. 아침 이제 6시 40분인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슈팅이 나올 겁니다. TV 토론회가 10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 급등 나오는 종목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30%에서 절반, 50%에서 절반, 이렇게 2분할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0만 원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번호는 동일합니다. 010-5904-8931번, 숫자 3번 주시면 돼요. 자, 월급 독립 프로젝트로 매일매일 3% 수익 내실 분은 이 숫자 1번 주시고요. 다음 주 슈팅 나올 종목은 숫자 3번 주시면 되고, 또 삼성전자 실시간 브리핑 대응 방법 필요하신 분은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 나왔어요. 위기인 건 맞아요. 위기인 건 맞는데, 자, 지금의 급락은 8월 5일 저점을 깨지 않은 급락이었고,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삼성은 깰 가능성이 제법 높다. 하지만 깨더라도 우리가 HBM 이제 5세대 8단 공급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할 때가 분명히 머지않아 올 거예요. 3분기, 4분기에. 실적 믿고 가실 분들은 여기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매수 세트로 올 것이다. 그래서 7만 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전 점쟁이가 아니니까, 깨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 저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나 이제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고, 삼성 역시 이제 HBM이 제대로 된 실적을 지키기 시작하면 결국 반등은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잘 보유하신다면 다시 7만 원 위로 올라오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충격은 올 수 있어요. 단기적인 충격 조정 7만 원은 깰 수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실적 믿고 가겠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일시적으로 밀리다가 올라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 믿고 간다. 4분기 진짜 좋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 것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대응하도록 있도록 하고요.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거고, 또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은 삼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